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는 영문법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팔품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단문, 중문, 복문 그리고 구와 절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2주차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의 이제 문장 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나요? 예,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만 여러분이 정복을 하게 돼도 영어의 반 이상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의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참고로 그 첫 주차 때 제가 퀴즈를 냈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퀴즈를 잘못 만들어 갖고 그 답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오늘 2주차부터 내는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워그래머 제 책을 가지고 했는데요. 오늘도 제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2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이게 배웠을 거예요. 보통 이제 오형식이라는 걸 배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오형식을 마치 이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영어의 문장을 그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게 있어. 5형식도 있고 7형식도 있고 뭐 18형식, 25형식 다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5형식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일 간단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한 25형식이 있다 하면은 뭐 기겁하겠죠. 그죠? 영어가 남의 나라 말이라 복잡한데. 그죠?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5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랑 오늘 이제 5형식 중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영어의 그 형식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칠판에 여기 적었는데 어떻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SV.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에서 모든 형식에서 모든 문장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주어죠. 그 다음 뭐예요? 동사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형식에 대한 분류는 이 동사에 따른 분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형식은 어떤 거죠?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거. 이 형식은 보어를 갖는 거. 3형식은 목적어를 갖는 거. 4형식은 목적어를 2개 갖는 동사. 5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보를 갖는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1형식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데이 7이 되겠죠? 데이 7의 53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My car won't start 이렇게 나와있죠. 나의 차가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 뭐 직역하면 나의 차가 시작되지 않아요인데요. 영어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이런 표현이죠.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참 처음에 영작할 때 이 난감하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죠? 거기에 딱 맞는 표현이 My car won't start. 내 차가 작동되지 않는다. My car won't start. 시작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start라는 동사가 1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My car는 주어가 되겠고 will not은 조동사죠. 그죠? 나의 차가 시작되질 않아요. 이 start라는 동사가 바로 2형식 동사이다. 즉, 이 1형식 동사의 특징은 이 동사 하나만으로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1형식 동사를 보면은 주로 start니까 또 begin도 되겠죠. start, begin, 시작하다 이런 동사, 또 go, 달리다, 가다, go, run, 달리다.
일어나다, happen 이런 동사들은 주로 일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나 보어에 필요 없이 혼자서 쓰일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일형식 동사라고 한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것은 뭐냐면 이런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 일형식 동사들을 부사와 함께 쓰이면 훨씬 영어를 맛깔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예문 보니까 everything works smoothly 나왔죠. 그죠? 모든 것이 작동됩니다. smoothly 하면 뭐예요? 부드럽게, 원만하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어요. everything works smoothly 이렇게 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참고할 표현들이 나와 있죠. go well 잘 되다, start on time 뭐 제 시간에 시작하다, 그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형식 동사는 안 나와 있는데 이형식 동사는 뭐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 동사가 나왔죠. I can start my car, 그죠? 나는 이번에는 직역하면 이렇게 나는 시작할 수 없어요. 나의 차를 이런 말인데 어색하지요. 이거는 뭐 한국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죠. 차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죠. 아까 한 것은 뭐야?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였죠. 근데 이번에는 차 시동을 걸지 못하겠어요. 이런 표현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 can't start my car 라고 한다. 차 시동을 걸지 못하겠어요를 영어로 하면은 I can't start my car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거기 여자분이 계시고 사진 보면 그녀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한다.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체를 운영한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She runs. run이 달리다 라는 뜻이 있죠. 일형식일 때. 근데 run이 삼형식에 쓰이면 운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운영합니다. 그녀의 자신의 사업체를 비즈니스, 사업체라는 뜻이에요. 거기 밑에 나오면 좀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걸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사 더가 항상 붙는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은 대문자로 쓴다는 거, surf the internet. 모음으로 시작할 땐 발음이 더가 아니라 D가 되겠죠. surf the interne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셀카를 찍다 하잖아요. 셀카는 콩글리시죠. 영어는 셀피 그래요. 셀피. 그래서 take a selfie. 셀카를 찍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겠죠. 노트북을 고치다 fix a notebook. 발표하다 give a presentation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볼까요? 예,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거기 일형식 동사와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 동사,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거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go, 가다, arrive, start, begin, happen, appear. 그래서 시작하다, 그 다음에 출발하다, 그리고 발생하다, 그 다음에 나타나다 이런 동사. 시작하다, 발생하다, 사라지다, 나타나다 이런 것들은 일형식 동사다.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이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동사를 우리가 일형식 동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형식 동사가 거기 나와 있는데 밑에 이형식 동사는 좀 우리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보이시면 모르겠어요. 이형식 동사 거기다 필기를 해놓으세요. 이형식 동사는 첫 번째 비동사 이형식 동사예요. 주어 동사 보호를 취하는 그 다음 두 번째 become 동사 또 우리가 become 동사라고 하는데요. 뭐뭐가 되다 뜻을 지닌 거예요. 이런 거에는 뭐가 있을 게 고도 become의 뜻이 있어요. become 동사 뭐뭐가 되다. 그 다음에 grow, run 이것들이 이제 become 동사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be become 그 다음에 상태 유지 뭐뭐한 상태로 있다 이런 동사예요. stay, keep, hold 이런 것들을 상태 유지 동사. 네 번째가 be become 상태 유지 오감 동사. 제일 중요한 오감 동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이제 감각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feel, sound,
소리 나다. taste, look. 이것들을 우리가 오감 동사라고 하는 하나 빠졌네. 예, 뭐 스멜이 빠졌네. 오감 동사. 그래서 비동사, become 동사, 상태 유지 동사, 오감 동사.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입증 판명 동사라고 해요. 입증 판명 동사. 이건 prove 증명하다죠. to be. to be는 보통 생략하죠, 그죠? 입증 판명 동사. 마지막으로 look, appear, seem.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거예요. 이형식 동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동사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는 거죠? 보호가 온다는 거. 보호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도 다 나왔는데요. 많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필기해 준 거를 책에다 옮겨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볼까요? 54페이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는 be, become, look, feel, keep, stay가 있다. 그래서 비동사 있고 become 동사 있고 look 그리고 feel은 여기서 오감 동사가 되겠죠. 오감 동사. 그다음 keep, stay는 상태 유지 동사가 되겠죠. 분류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보호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또 ER doctors are exhausted 나왔죠, 그죠? ER doctor들은 응급실 의사들은 지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 SVC 이형식이다. 그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예습하신 분도 있겠지만 예습을 혹시 못하신 분들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모터쇼가 내일 시작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별표 해놓을까요? The motor show starts tomorrow. 일형식이죠, 그죠?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그렇죠.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뭐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지만 보통 너무 기대돼요 이런 뜻이에요. 너무 뭐뭐가 기대돼요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Is the project going well? Go well이 잘 되다 였잖아. Is the project going well?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과목 잘 되고 있어요. Is the course going we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일은 정말 미안해. I'm terribly sorry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I'm terribly 또는 I'm really sorry about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되게 굉장히 좋은 예문이죠. 지난밤에 내 컴퓨터가 다운되었다. 그죠? 컴퓨터가 죽었어요. 이 말이 되겠죠. My computer crashed last night. 지난밤에 crash라는 표현, crash, 충돌하다는 뜻인데 이게 다른 뜻으로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이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 crash를 씁니다. 그 다음 5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 맞지 마세요. It is raining outside. 진행형으로 쓰고 있죠. 지금 It is raining outside right now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지금 바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Stay dry. Stay. 이형식 동사 쓴 거죠. 상태유지 동사. 뭐뭐한 채로 있다. Stay dry. 마른 채로 있어라.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비 맞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번 볼까요? 잭슨 C는 전화할 때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들렸다. 뭐뭐처럼 들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Mrs. Jackson sounded stressed on the phone.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할 때 sound stressed, sounds stressed. 그는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He sounds stressed. 이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그죠? 너는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보인다. You look 또는 you sounded stressed. You looked stressed.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건 들린다니까. 뭐뭐처럼 보여요. You looked stressed 하면 됩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On the phone. 7번입니다. 내 남자친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go를 붙이면 돼요. go. 그래서 처치 go. 처치가 교회니까 처치 go.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movie go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남자친구는 교회 안 다녀요. 이런 말이 되겠죠. My boyfriend is not a church goer. 그죠? 내 남자친구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교회 가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My boyfriend
My boyfriend is a churchgo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형식과 그리고 2형식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할만한가요? 다시 한번 꼭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형식 동사 굉장히 중요해요. 비동사, become 동사 get, go, come, grew, run 굉장히 많아요. 턴도 있네. 턴도 빠졌네요. 턴도 있죠. 턴도 아주 뭐 대표적인 뭐뭐가 되다 이런 동사. 그 다음 중요한 게 상태 유지 동사 stay, keep, hold 이런 것들. 오감 동사 feel, sound, taste, look, smell 입승, 판명. 그 다음에 prove to be. 그 다음 마지막 look, appear, seem 뭐처럼 보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3형식 동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형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말이랑 똑같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동사. 거기 보니까 love, like, want, stop, answer 이런 동사들을 거기 해냈죠.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3형식 동사, 그리고 이 동사를 다른 말로 타동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I surfed the internet 3 hours ago. A day가 나왔네요. 나는 인터넷 쇼핑합니다. 3 hours, 3시간. A day 했으니까 하루에, 어는 여기서 per의 뜻이죠. 하루에 3시간씩 한다. 그죠? Only the managers can work the cash register. 매니저만이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work는 작동하다 이런 뜻이겠죠. 캐시 레지스터는 현금 등록기를 이 뜻이죠. 3형식이다. Helen won't answer my phone call. 그랬으니까 헬렌은 대답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우리는 받지 않는다 했죠. 그죠? 내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3형식 동사이다. 근데 밑에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일부 동사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동사는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즉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목적어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the driver stopped the car on the corner. 운전자는 차를 세웠다. 이게 멈추다죠. 멈추다. 그죠? 그다음 밑에 거 한번 볼까요? The bus driver does not stop at Central Park. 버스는 서지 않는다. 이건 서다죠. 그러니까 타동사일 때는 세우다. 그리고 자동사일 때는 서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stop이라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자동사 또 타동사 둘 다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1번. 그는 컴퓨터를 쉽게 고칠 수 있다. 고치다가 fix잖아요. 컴퓨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can fix computers easi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았죠? 2번. 스미스 씨는 레스토랑을 수유하고 있다. 수유하다 own이니까 Mr. Smith owns a restaur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USB는 잃어버리기가 쉽다. It is easy to lose a USB drive. 이투 용법이죠. it은 가주어가 되고 to부터가 진주어가 되겠죠. 다음 4번. 메리는 답신 전화를 하지 않는다. Mary doesn't return calls. 전화를 다시 걸어주는 거죠. 그죠? return call이라고 해요. return call. 내 질문에 답 좀 해줄래? Could you please answer my question? 나죠, 그죠? 내 질문에 답해줄래? answer가 타동사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좀 타동사, 자동사 관련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말로는 뜻이 똑같은데요. 자동사로 쓰이기다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온 게 여기 answer가 나왔는데 answer는 타동사잖아요. answer는 타동사.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대답하다가 다른 단어가 뭐예요? reply가 있죠. reply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가 온다? 전치사가 온다. 즉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하면 뒤에 뭐를? 목적어를 이렇게 취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동사는 혼자서 목적어를 취하는데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전치사 to의 도움을 받는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이런 대표적인 게 또 있죠. 많이 쓰는 게 텔이래요. 텔. 우리 옛날에 걸그룹에 뭐 원더걸스였나요? 텔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텔 다음에 뭐가 바로 와요? 목적어가 오죠. 그죠? 텔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바로 와요. 텔은 그러니까 뭐예요? 타동사, 말하다. 그죠? 근데 같은 뜻으로 say가 있잖아요. 말하다. say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say to 목적어 이렇게 써야 돼요. to가 온다. 또 talk to 목적어. 아시겠죠? 또 speak to.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타동사는 목적.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단어 뜻을 외웠다면 단어 뜻만 외우면 안 되고 문법을 알아야지 영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텔이라는 것은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한다. 근데 같은 말하다인데 speak, talk, say는 자동사라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와야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 대해 말하다 할 때 tell 목적어 쓰면 되는데 say to가 되고 talk to, speak to가 된다는 거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인가요? 프랭크는 정말로 빨리 달릴 수 있다. Frank can learn easily fast.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I ran the computer program. ran이 마찬가지로 경영하다 뜻도 있지만 작동시키다, 운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But nothing happened. happen은 몇 형식 동사였어요? 일형식 동사였죠. 일어나다, 그죠? 시작하다, 그리고 가다, 오다, 그리고 발생하다, 나타나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일형식 동사였다. 그래요. 어떻게 좀 여러분 오늘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그리고 삼형식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뒤에 넘겨서 영작 훈련하기 페이지 56페이지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리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이 볼까요? 내일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야,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복잡한데 영어로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내일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 내일이라는 내 직업이니까 my job.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 pay라는 동사가 있죠. pay가 지불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my job doesn't pay much. 내 직업은 많이 지불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번. 2번도 중요하죠. 많이 쓰는 표현이 나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느꼈다는 과거가 되겠죠. I felt. 좌절은 뭐예요? frustrated. 그죠? I felt frustrated. 나는 좌절했어요.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무력감은 뭐예요? helpless라는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I felt helpless.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되겠죠. I felt frustrated and helples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이웃이 파크가에서 옷가게를 열었다.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열다는 open이고 옷가게는 close shop이 되겠죠. 그죠? My neighbor opened a clothes shop. 어디서? On Park Avenue. 그죠? on이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4번. 김 교수님이 보낸 파일은 다운로드 되지 않았다. 그럼 주어가 the file이 되겠죠. The file from Professor Kim. 다운로드가 안 됐다 아니까 과거니까 didn't download 그냥 하면 되겠죠.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죠? 5번. 먼저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해야 한다 했어요. 그죠? 먼저니까 뭐 first of all 또는 뭐 first 하면 되겠죠. first. 해야 한다니까 have to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You have to download the application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B번 같이 풀어볼까요? 1.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닳았다. 별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겠죠.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닳았다. 보통 우리가 배터리가 죽었다 그런 표현 하죠. 그죠? My cell phone. 전화니까 my cell phone. 휴대전화 my cell phone. battery is dead.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죽었다. is dead. 2번. Emily는 노래를 잘한다. Emily sings well 하면 되겠죠. 3번. 제가 여기 있는 이 프린터를 써도 되나요? Can I use this printer here가 되겠죠. 4번. 그 메신저 앱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The messaging application 작동하지 않는다. work를 쓴다는 거 배웠죠. 일형식 동사 work 작동하다.
그러니까 doesn't work at all, not at all 하면 전혀 뭐뭐 아니다 이거죠. 5번 별표 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나는 바닷가에 셀카를 많이 찍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be going to 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 할 것이다. be going to. 그래서 I am going to 사진을 찍자. take 많으니까 a lot of selfies. 그죠? selfies. 셀카는 콩글리시라고 그랬죠. selfies. 어디에 있어요? on the beach.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1형식, 2형식 그리고 3형식 동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잘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오늘 좀 더 여러분이 한번 숙제 과제 해보면 좋겠고요. 제가 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이 형식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혼동되는 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영어에서 사실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동사인데요. 특별히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 어려운 게 자동사, 타동사가 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을 타동사,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걸 자동사라고 하는데 어떤 동사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까 뭐가 있었어요? work라는 동사 보셨잖아요. work라는 동사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 쓰이고 stop이라는 단어도 뭐뭇을 멈추게 하다 할 땐 타동사이고 또 뒤에 목적어 없을 때는 서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자타동사로 막 쓰이는데 이게 우리한테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어떤 단어는 우리말로는 같은데 자동사이고 어떤 단어는 타동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아서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따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영작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좀 혼동되는 자동사, 타동사 그렇게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혼동되는 자동사, 타동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좀 정리해 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아까 수업하면서 제가 잠깐 말했지만 볼까요? answer는 타동사. 근데 reply는 자동사. tell은 타동사. say to, talk to, speak to는 자동사.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분류를 해놔도 훨씬 쉬워요. 먼저 몇 가지 이제 제가 이걸 나름대로 이 동사를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 저는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이 이렇게 외울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C에는 뭐가 있어요? 컨택이 있죠. 컨택이 이게 타동사예요. 컨택. A에는 우리가 아까 공부한 answer가 있죠. 대답하다. answer. 그다음 await. 예, 대표적인 타동사. B는 become.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할 때 이때 become은 어울리다의 뜻이에요. 뭐뭇이 되다일 땐 이 형식이고. 그죠? 그다음 D는 discourse. 토의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discuss about을 쓰는데 쓰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inhabit. 거주하다. 그다음 이거 많이 쓰는 거죠. join. 타동사. leg은 leg. 부족하다. 결핍. M도 잘 나오죠. marry. 결혼하다. oppose. 그다음 resemble. 또 많이 나오죠. 시험에. 그다음에 reach. survive. 생존하다. tell. 아까 했죠? 위는 visit.
이렇게 이것만 해놔도 시험에 잘 나오는 타동사들이 이런 게 있다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자동사들을 같이 좀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랑 같이 연결해 놓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오는 자동사로 바꾸면 잘 안 나오네. 파란색 나오네. 안 나오네. object to예요. 뭐뭐에 반대하다. 그냥 까만색으로 써야 되겠네. 잘 안 나와서 resemble은 take after죠. resemble보다 이걸 넣을게요. reach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뭐 도착하다잖아요. 자동사로 하면 get to 진짜고 또는 arrive at 또는 뭐 in 되겠죠. 이렇게 그죠? tell은 아까 했죠, 그죠? tell은 say to 자동사로 하죠, 그죠?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await는 뭐뭐를 기다리는 타동사고요. 자동사로 하면 wait for가 되겠죠.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그죠? 그 다음에 디스커스는 조심해야 될 게 학생들이 뭐뭐에 대해서 토의에 대해서 자꾸 이제 about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디스커스는 뭐다? 타동사라 전치사를 쓸 수 없다. 마찬가지 메리도 그렇죠. 메리도 여기다가 with를 자꾸 쓴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잘못된 거예요. 왜? 메리는 타동사라 그 자체가 그냥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inhabit은 많이 쓰이죠. 뭐뭐에 거주하다인데 자동사라면 live in이죠. 뭐뭐에 살다. 그러니까 live는 자동사, inhabit은 타동사. 이해되시죠?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join도 많이 나와요. join도 자동사라면 participate in이 되겠죠? participate in. 근데 join은 타동사니까 in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짝을 져서 자타동사를 같이 공부해 두면 덜 헷갈린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또는 영작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훨씬 더 자동사, 타동사가 구별이 쉬워진다. 이해되시죠? 특별히 단어 자체가 다른 거, 그죠? await는 타동사, wait은 자동사, inhabit은 타동사, live는 자동사, join은 타동사, participate는 자동사, 그죠? reach는 타동사, get은 자동사, tell은 타동사, say는 자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사, 타동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 두게 되면 영작할 때 훨씬 헷갈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편하게 영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주차인데요. 2주차 여러분과 함께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은 영어의 문장을 그 동사의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 거. 그랬더니 5가지로 나누는데 5가지.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 보어, 3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5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함께 1형식, 2형식, 3형식을 공부했습니다. 1형식은 목적어도 보어도 필요 없는 가장 기초적인 문장. 그 다음에 2형식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 2형식에서 동사들 공부했지 생각나나요? 2형식 동사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동사, become 동사, 오감 동사, 상태 유지, 입증 판명, look, appear, seem. 이 동사들을 2형식 동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3형식 동사에서 중요한 건 3형식은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인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동사들은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인데 똑같은 동사가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꾸로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타동사인 경우가 있고 자동사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지 영작할 때 문제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가능하면 많은 동사들을 내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팁을 알려드렸어요. 저의 경우에는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서 여기 E가 빠졌네요. 그죠? E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제 구분해서 학습을 해보면 영작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즉 영어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동사를 많이 하는 게 힘입니다. 동사를 많이 알아야 내가 영작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영어의 문형을 공부하게 되는데 영어의 문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그냥 뜻만 알고 있던 동사들이 이게 일형식 동사구나, 이형식 동사구나, 또 삼형식 동사구나, 혹은 사형식 동사구나, 오형식 동사구나 이런 동사의 그 본래의 역할을 좀 이해하면은 영작할 때 아주 좋습니다. 말할 때도 좋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한 200개 정도의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또 형식에 따라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의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복습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그 퀴즈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설날 명절인데요. 여러분 설날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서 정말 우리가 같이 동사를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작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